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시녀 청아TV를 운영하면서 세종에서는 현재 손님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청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동희라고 하고요. 현재 주식회사 멋지동 컴퍼니라는 풍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멋지동의 멋진 공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풍수 인테리어,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연신단 대만주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용환전집 대만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 신당은 참고로 경기 광주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승은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마사 일을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제 풍수사 그리고 스님 그리고 무당들까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영화 파묘의 주인공들처럼 다른 직업군의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풍수 컨설팅 의뢰하시는 분들이 거의 양택,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나 그런 상가 기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음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한데, 보통 이제 음택 일을 하면은 영화처럼 실제로 이제 장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긴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수승도 무속인 분과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홍수가 났어요. 그때 그 주위에 집들이 거의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때 산소도 많이 휩쓸려 갔어요. 그 시기에 의뢰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묘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아는 지인분과 같이, 무속인이었죠. 그분과 같이 그 자리를 갔어요. 먼저 그 할머니가 어디에 계신가 혼을 불렀어요. 같이 무속인과 일하면 영적 교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감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가서 이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혼과 흙을 항아리에다 담아서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를 지냈어요. 그 집안 무탈하고 잘 살고 계십니다. 이건 너무 그건 예. 서로가 아상이 강해서 내신이 옳다. 그게 먼저 주입되면 틀어지겠죠. 그죠? 딱 그 그렇지만, 근데 서로 하심을 갖고 인정해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으로 묶어서 맞다 안 맞다라고 할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특정 케이스에 들어가면은 그에 따라서 대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풍수사, 무속이 서로 안 좋아한다, 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 저도 상상만 해본 걸로는 풍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떤 터에 딱 갔을 때 풍수사 선생님들은 이 터가 명당인데 왜 그러냐, 왜 못하게 하냐 막 이러고, 무당들의 입장에서는 그 터가 명당이건 말건 우리 신령님들은 여기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까 봐 이래서 조금 사이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저는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요. 왜 사이가 안 좋지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사실 끝까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왜 굳이 안 좋아야 되지? 근데 이제 어떤 직업이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저희들에게는 일상이라서 워낙 꼬시래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다녀서 저는 사실은 무당들이 이렇게 눈 뜨고 매일 귀신을 본다 그러면 저희 미쳐서 못 살겠죠, 사실은. 어떠한 걸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보이는 게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손님이 왔었는데 그 손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좀 험하게 돌아가셨네. 살이라고 생각했어요. 험하게 돌아가셨네. 엄마가 이러이렇군 저렇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어머님이 보였어요. 우리 보통 이제 차를 하면 목을 매달잖아요. 근데 어머님 위에 이렇게 손이 있는 장면이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너 봤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자다가 일어나서 아빠가 엄마를 목 조르는 장면을 실제로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절해서 잠든 거지. 보고 놀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을 조금 잊으려고 살다가 이제 저희 신당에 와서 점사를 보다가 그걸 다시 이제 상기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해야 저도 뭐 질문을 일반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시안이라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안. 영안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를 표현할 때 영안으로 본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눈앞에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약간 머릿속에 입력되듯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입력되듯이 이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 필름처럼 정말 파노라마처럼 네. 탁탁탁탁 끊어져서 한 장면을 그냥 주입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필름이 왔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기 좀 뭐하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저도 가끔씩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돼요. 절대 지켜. 그렇죠. 보이면 오히려 더 괴롭겠죠. 큰일 그쵸. 나죠. 네. 네. 전 진짜 무당들한테는 사실 이 묘탈나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한 번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남자 두 분이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두 분 다 형제셨는데 한 분은 결혼한 지가 4년 차였고 한 분은 이제 3년 정도 조금 넘었다고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해도 이게 임신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시험관해서 성공을 몇 번을 했는데 그 몇 번 다 또 유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던 이유는 저희 팔자에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서 오셨던 거였는데 딱 점사를 보니까 이제 신령님들께서 이 집안에 묘탈이 나서 대가 끊기게 생겼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이제 다 드리고 나니까 처음에 보이잖아요. 이제 반신반의하시고 계시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뭐 믿건 안 믿건 어쩔 수는 없지만 일은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리고 당연히 그 절차대로 묘탈을 좌정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장까지 다 깔끔하게 싹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이후에 진짜 너무 신기하게 아직도 소름이 돋기는 하는데 첫째 분도 이제 집안에 딱 임신이 되고 둘째 분도 신기하게 바로 임신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사실 진짜 반신반의하면서 안 믿었었는데 의심해서 죄송하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묘탈하면 딱 이 에피소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도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묘를 다 정리를 하자. 이제 너네들 제사도 지내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묘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이제 집 바로 대문 앞에서 객사를 하셨어요. 그냥 객사를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그렇다고 아프셨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분도 계속 뒷골이 땡긴다는 거 언제부턴가. 그러다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쓰러지셔서 소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남의 이제 손주, 그러니까 장남의 아들 태어난 지 20일 만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장남 한 분뿐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엄청 시름시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묘를 파헤친 탈이다. 그래서 묘탈이라는 거를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구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장남의 그 남자분은 잘 살아 계십니다. 아주 건강하게.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묘자리를 함부로 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요즘 또 많이들 많이 하시는 게 조상님 뭐를 한 번에 모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파묘해서 합장하거나 이제 보통 이걸 저희는 집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풍수의 원리로 봤을 때는 예전에 조상님이 묻혀 계신 곳에서부터 계속 에너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걸 다 드러내고 파버리니까 그게 에너지가 또 끊겨버리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빚어지는 일들이 많고 지금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한 분이 전화 주셨었는데 그때 강원도 쪽에 이제 조상님 선산들 한 번에 다 파헤쳐서 집설을 하고 나서 그 집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조카 한 명이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그때 그렇게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급사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집설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잘못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잘못 파묘해서 또 그렇게 드러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스승의 신도분 이야기인데요. 파묘를 했다가 집안에 불행을 닥친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산이 팔렸어요. 그래서 파묘를 하는 과정에 구렁이가 꽈리를 들고 이렇게 탁 서 있는 거예요. 순간 그 인부들이 한 명이 놀라서 삽으로 팍 내리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동강이 난 거예요, 구렁이가. 그 이후로 이 집안에 애군이 닥쳤습니다. 자식이 4명 있는데 3명이 객사를 했어요. 첫 번째 객사는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객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길에서 심장마비로 돌연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설을 했어요.
그 마지막 한 분은 살아 계시는데 그냥 숨만 쉬고 살아요. 인생이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병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부로 내리친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이 2명이나 있는데 자식이 1명이 눈이 멀었어요. 이래서 묘토에서 나오는 구렁이나 집안에서 나오는 구렁이는 업구렁이라고 하여, 업구렁이는 살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미물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구렁이를 보면 옛날 사람들은 막걸리를 대접해서 빌었대요. 빨리빨리 윤회에서 극락왕생하라고. 영화하고 비슷하네요. 함의 영화에서도 그 네. 내를 치고 이렇게 그거 보면서 실제로 많이 너무 감격했어요. 이거 우리 집안 이야기인데, 우리 신도분 이야기인데 하고. 네. 보통 동티를 검색을 해보면은 뭐 어떤 땅을 통해서 귀신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노하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근데 뭐 저는 이제 보지는 못하는데 저희도 음택 감정을 가게 됐을 때 김천에 부모님을 어떤 교수님 통해서 모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이제 따님이셨거든요. 따님이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 분 모시고 나서 계속 찜찜하고 좋지 않아서 그 자리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요청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딱 가봤는데, 뭐 당연히 또 좋지 않은 자리였겠죠. 좋지 않은 자리였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 출장지에 갈 때부터 해서 감정하고 나오면서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짜잘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뭐 실수들, 예를 들어 촬영하러 들어갔던 카메라도 놓치고 오기도 했었고요. 또 그 자리 갔다가 나오면서 진짜 바로 거기서 한 번도 안 그랬었는데 차 사고도 바로 일어날 뻔했었고,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그렇게 어떤 나쁜 묘자리라든지 갔을 때 제가 스스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신 선생님한테 혹시 동티 난 것 중에 큰 에피소드가 있었냐고 여쭤봤어요. 그거를 듣고 왔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임신한 배처럼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자꾸 발길질을 한다 안에서. 근데 산부인과에 가면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자꾸 발길질을 한다면서 이제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풀어주려고 실제로 지금 TV 방송에서, 옛날에 방송에서 이걸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 굿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군웅이라는 걸 놀아요. 이제 막 칼 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 그 파묘에서도 나온 거. 그걸 막 하다가 놀다가 딱 돌아보면서 내 다리 내놔 이렇게 말이 나오시더래요. 무슨 얘기냐, 며느리는 이제 무슨 얘기냐 이러는데 옆에 시어머님이 그냥 얘기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집 식구들이 이제 골골골골 거리니까 고양이도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 뼈가루를 넣어서 먹으면 좋다는 소리를 들은 거지. 그래서 아시는 분한테 뼈가루 좀 구해달라 이랬더니 저기 이름 없는 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뼈를 가져다가 같이 고아서 먹이면 괜찮다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다리 한쪽에 뼈를 고아서 먹인 거예요. 같이, 고양이랑 같이. 그래갖고 내 다리 내놔 이랬는데, 그 사실은 이 발 안에서 배를 찼던 게 아기가 아니라 이제 그 시신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풀 때 보통 저희가 퇴마를 하잖아요. 퇴마는 이제 그냥 눕혀놓고 퇴마를 하는 게 정석인데, 그때는 진짜 다리를 벌리고 출산을 하는 거랑 똑같이 해서 퇴마를 해가지고 그 집에 탈을 없애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동티 이런 거는 굉장히 무서운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름이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었대요. 근데 뼈가루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막 한 것 같아. 웬일이야. 좀 끔찍하죠. 너무.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진짜 다리만 다니는 귀신들 있는 거 보면 진짜 그런 거 때문에. 맞아. 있겠네요. 진짜로 옛날에는. 어디 갔을 때 다리만 이렇게 딱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신들이 있을 때. 그래서 쟤는 왜 다리만 있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면 있을 수가 있겠네. 아까 그냥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만약에 제가 아까 그 출장지에 갈 때 같이 가면은 재미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뭔가 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협업할 수 부분들이 있을 것 확실히 같아요. 오히려 예. 싸움 더 좋아지겠는데요. 그럼요. 진짜. 무당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액을 풀어주고 이제 네네. 풍수사님은 틀어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러니까요. 봐주실 수 있고 이런. 저는 오로지 땅으로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고만 하는 거지, 이제 그걸 모르니까 두 분은 또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협업을. 네. 언제든지. 예. 일단은 사실은 묘바람이 났을 때 어떠한 비방으로 100%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 무당이라서 믿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했을 때 많이 좋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일단 그 묘를 팠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흙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얀색 소창을 깔고 사면에다 동서남북으로 그 흙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다 가묘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 비신 다음에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새로 이장하는 묘에 여기도 안전합니다.
이 자리가 안전해요라는 뜻으로 그 흙을 같이 뿌려주시면 조금 묘탈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 저희도 그렇게 흙을 해가지고 또 정 이제 만약에 드러내고 나서 뿌려버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쭤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 또 가면을 또 쓰고는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묘바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묘탈이지 않습니까? 묘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좋았던 자리를 드러내서 그런 경우 혹은 이제 나쁜 자리로 모셨는 경우인데 결국 두 가지 다 똑같이 저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시라 그냥 다시 좋은 곳으로 모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예전에는 묘바람이 나면요, 묘탈이라고도 하죠. 짐승이 산소를 훼손했거나 자연재해로 실려갔거나 이걸 묘탈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날을 잡고 봉분을 만들고 집을 썰었습니다. 집을 작두에다 이렇게 집을 썰어서 묘를 위에다 뿌렸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부적을 쓰고 제를 지냈습니다. 이래서 탈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성인 것 같아요. 자손이 자주 찾아뵈서 이렇게 묘가 탈이 났으니 자정해 주세요. 자주 찾아가면은 분명히 그 묘바람은 잡아집니다. 조승의 생각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조상님들께서 이렇게 보내주는 신호가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게 보통 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꿈에서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었는데 조상님들이 오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묘자리에 물이 찼다고 하면 막 물기에 다 젖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막 춥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장 많았었고 만약에 뭐 뱀이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벌레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바글바글 거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면 그 후손이 밤마다 이제 막 몸이 자꾸 가렵다거나 아니면 막 뼈 속안에서 막 가죽 속안에서 뭐가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상님들께서는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실 때 가장 후손들 중에서 촉이 좋은 사람한테 이제 가셔서 뭔가에 좀 직의를 주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묘에 이제 실제로 유골에 벌레가 끼는 걸 충염이라고 하고 바람이 들이치는 걸 보고 풍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풍염이 끼치면은 이제 시신 자체의 뼈가 이제 시커매지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마 실제 땅에서도 그렇고 그게 저절로 또 꿈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꼭대기 묘 말씀하셔가지고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현장에 이제 꼭대기 묘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꼭대기 묘라고 하면은 풍수적으로는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되기가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배산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산임수가 이제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한 건데 혼자 우뚝 서 있으니까 주변에 막아주는 게 없고 소위 말하는 팔풍, 사방팔방에서 바람이 치고 하니까 그런 풍염도 바로 있고 뭐 벌레도 끼고 그런 식으로 화를 입는다라고 그냥 갑자기 아까 생각이 나서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저는 어쩔 수 없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매장 쪽에 손을 드는 편이고요. 사실은 옛부터 선산을 지키고 산지기도 있었고 옛날에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3년상도 치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산소에 대해서 굉장히 뜻이 깊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산소가 많이 없어졌냐면 우리나라 국토 개발할 때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산은 깎아야 되고 터널도 뚫어야 되고 길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화장을 권장했었던 거지 결국적으로 화장이 정말로 좋아서 권장했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요즘에는 화장을 한다라는 주의는 많겠지만 저는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이나 아니면 저부터는 매장을 하는 게 확실히 좋은 방법이다. 또 나 말고 내 자손한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승은 화장이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의 명당 찾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한 만큼 어렵습니다. 거의 명당이 품절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통일 신라 시대 제30대 왕 문무대왕님께서는 배산임수의 천하 명당도 아닌 수장을 선택했어요. 왜군들이 자꾸 나라를 쳐들어오니 나라가 혼란스러워 죽어소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보통 수장을 했다면 물귀신이 되어 그 집안의 애군이나 병고나 이런 걸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인 신문왕도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명당보다는 살아생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동기 가뭄으로 후손에게 교류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만약에 내 가족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뭐 이제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 육신이라도 보존을 하자는 의미에서 매장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무당이 되고 나서 저는 선생님과는 약간 반대로 대부분 이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보면 매장료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봉분을 다 쓰시는 분들이. 살아생전 집착을 하니까. 맞아요.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됐던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 영가들도 육신이 지상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한이 많고 뭔가 바라는 게 많았던 건지 이상하게 매장료를 쓰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환경적인 문제도 막 많다고도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래도 육신이 사라지는 건 아무래도 슬프기는 하지만 돌아가셔서도 더 이상 막 뭔가에 대해 신경을 쓰이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요즘에는 저는 조금 화장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매장을 선택한 2대인 거죠, 이제. 예,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장 쪽이긴 합니다. 뭐 저는 아무래도 풍수살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죠. 근데 솔직히 돈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화장을 저는 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진짜 만약에 돈을 벌고자 한다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90% 확률적으로 보면 90%가 다 화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기운이 가장 충만한 나라였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땅이 너무 좋은 걸 보고 어떤 그런 기맥을 파괴하려고 했거나 땅 자체를 훼손하려고 했던 그런 야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게 아마 영화로 또 말뚝설로 해가지고 파묘에서도 나오고 한 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장을 예전 방식대로 매장, 시신만 그대로 땅에 묻고 봉분만 하고 다른 어떤 성물이라든지 인공적인 것만 하지 않는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자연의 순환의 원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현대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어떤 산 사람들 기준으로 예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땅도 깎고 뭐 돌도 하고 하니까 막 진짜 말 그대로 묘천지가 되는 건데, 정식대로 자연의 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은 매장이 또 좋고, 그리고 명당이 이제 많이 품절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직 정혈자리, 진짜 좋은 혈자리들을 비껴서 쓰인 곳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 기준에서는 이제 지금 쓰여져 있는 묘의 거의 70% 정도는 다 진혈을 빼서 가짜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 좀 여러 가지 요즘 환경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환경을 생각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적인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좋은 자리에 조상님 모셔가지고 우리가 자손들이 잘 되고, 또 한 자손이 잘 되는 게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대대손손 결국 우리 전부 다 좋은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매장을 잘만 한다면은 저는 매장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맞아요. 네. 근데 대립점이 있긴 한데. 2대2네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갈 자리를 미리 봐놨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네. 언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아니요. 공부 좀 하게 해요. 아니, 좋은 자리는 밝히는 게 아니라서. 네. 근데 왜냐면 또 신우지지라고 하죠. 갈 자리를 미리 봐놓으면은 또 그 자리에 대한 정말 좋은 자리 같으면 그 자리를 또 미리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자리를 대강은 봐놨습니다. 원래 예로부터 명당 자리를 찾으려면 조상의 그 공덕이 우대로 이렇게 쌓아야 명당 자리를 찾는데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는 건가요? 근데 저희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진짜 명당 자리를 얻고 싶으면은 고인의 그런 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손들의 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지사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삼합이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그런 어떤 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이지만은 결국 시공간을 다 통틀어서 다 합쳐져서 이렇게 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나는 묘를 할 거야 그래서 묘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자리를 잡아놨어. 근데 이 가족들이 이 땅을 팔기 위해서 화장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탈이 난 집안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묘바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화장을 해서는 안 되는 집에 화상을 했을 때 나는 탈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땅에 인간이 묻혀서 나오는 게 인이잖아요. 결국에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게 흙이 되고 그게 다시 자연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화장을 했을 때 어마무시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어떤 상황적인 시대적인 거를 봤을 때에도 저희 지금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매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묘 있는 사람들만 탈을 받는 건 아니다. 화장이든 묘든 여러 방면에서 탈은 생길 수 있으니, 그리고 어쨌든 화장의 문화도 인도에서 온 것처럼 저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저희 단군 신화가 불기보다 더 길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통을 지키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럼 화장 입장에서. 근데 사실 화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무해무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굳이 백분율적으로 이제 따진다고 보면 아무래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는 편이 더 문제가 덜 생기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겪었던 케이스로만 본다고 하면 매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오랫동안 잘 지내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화장을 했는데도 납골당에 이제 안치를 시켜드렸는데도 이거 갖다 달라고 그러고 저거 갖다 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좀 후손들을 괴롭히는 분들도 제가 봤었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생전에 그 고인의 성격이라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갈리게 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떤 게 더 좋고 안 좋고 이거를 따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금 진짜 매장을 해버리면 사실 땅이 없긴 없어요. 없긴 없어서 막 이렇게 권장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절대 안 사라지죠.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은 영혼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저도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한 의뢰인분께서 남자분이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해서 절에 있는 그 수목공원에 모셨었어요. 모셨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아버님이 꿈에 나오시는 거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좀 괴롭히셨나 봐요, 꿈속에서. 근데 생전에는 부자지가 이렇게 좋지 않으셨대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는데 유독 그 아드님에게만 해서 매달려가지고, 아, 이건 확실히 그 자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자리 자체가 바람도 들이치고 이런 쓸려 내려가는 그런 형국이라 가지고, 다행히 또 그 안에서 이제 좋은 자리로 이렇게 모셔드렸거든요. 모셔드리고 나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뢰인분께서 나중에 또 안부차 전화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을 새롭게 좋은 곳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머님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대요. 어머니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꿈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편안한 집에서 막 웃고 있더라 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머님 그 사실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화장을 해도 이장을 해서 발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납골당 안에서도 명당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없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왜냐? 유골이 어떤 기운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땅에 묻혀야 의미가 있는데, 납골당은 말 그대로 사람이 지어놓은 아파트와 같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뭘 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땅의 기운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납골 항아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실제로 유골 자체가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벌레들도 생기고 아무리 뭐 어떤 진공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님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그런 사례를 들려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납골당 안에서 어떤 명당을 찾는 거는 저는 그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저는 부득이하게 화장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제 정성이 하늘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제사나 우리가 묘를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도 어떠한 우리의 감사함과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부득이하게 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서 장례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곳이 집이라는 거를 알리는 자그마한 행위 정도는 하셔야 고인이 되신 이제 조상님들께서 그래도 조금 뭔가를 받았다는 느낌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네, 완전한 동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갖춰야 될 예의라든지 그런 형식이 마음으로 드러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근데 사실 수목장도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거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사실 납골당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깨 자체가 일단 굉장히 무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영가들이 왔을 때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답답한 곳에 계시지 말고 좀 뻥 뚫린 곳에서 막 경치도 이렇게 보면서 좀 편안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수목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는 또 하더라고요. 수목장을 만약에 하시는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된다고 하면 그 살아생전의 고인의 성격이라거나 성향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엔 나무 가지가 시신을 향해 뿌리만 뻗쳐도 집안이 어수선해진다 그래서 묘를 이장했다고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가지만 뻗쳐도 시신 때문에 어수선해질 수 있는 집안인데 나무 밑에다가 수목장을 한다 그러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는 수목장은 조금 권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도 수목장 하면 할 말이 참 많긴 한데 이게 저는 일단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목장이 너무 우리가 현대인들의 그런 편리한 마음하고 같이 결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조상님에 대한 정성을 차리는 게 되게 한편으로는 귀찮고 돈도 들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마음속에 그런 귀찮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수목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환경적인 좋은 의미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편리성하고 같이 딱 맞아떨어져서 지금 뭔가 폭발적으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긴 했는데,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하나에다가 화장하고 난 그 뼈가루를 진짜 뼈가루만 해서 수십 명의 뼈가루를 한 번에 다 묻어버려서 진짜 수목공원을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목장은 사실 말이 수목장이지 그냥 사람이 보기에 나무 하나 심어 놓은 거지 공원묘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그 똑같이 공원묘지 조성하듯이 땅 다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유골함 똑같이 묻고 위에 성물하고 그냥 그 위에다 인위적으로 나무 하나 심어 놓은 거지, 이건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진짜 수목장의 의미가 아닌 거고, 정말 자연식으로 수목장을 하면 사실 그건 또 불법이에요. 뿌리면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의미 있는 수목장 같으면 맞는데, 사실 지금의 수목장은 수목장에 탈을 쓰고 있는 거지 그냥 화장의 일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수목장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오시는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면 대체 어떤 거를 해야지 탈이 안 나냐고 막 맞아요.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만약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보통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냥 그 살아생전의 고인의 성격이나 성향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생전에 그렇게 생각을 다 해두시고 전원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저는 그대로 따르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번 좀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게,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병으로 아파서 오랫동안 좀 이제 병상에 계셨던 분이었대요. 근데 준비를 할 시간이 되니까 나는 내가 죽어서는 화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는 엄마를 보내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에 그냥 매장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매장을 했는데 완전 이게 배탈이 나서 뒤집어져 버리니까 더 문제가 크게 생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을 전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떠신가요? 죄송해요. 저는 또 반대예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뭘 죄송해요. 아니, 제가 일부러 막 반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분들 중에 반대로 했는데도 구슬하시는 손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더니, 내가 만약에 뿌려달라고 했지만 난 죽어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유 그냥 자식들 편하라고 나는 그냥 화장해서 뿌려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죽어본 뒤에는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해서 뿌리는 행위 자체가 저희로 따진다 그러면 사지육신을 찢어서 던지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만큼은 따르지 말아라. 그 말만큼은 절대 따르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는 내가 부모라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힘든 건 싫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원리대로 한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왜 굿땅에 가서 밥을 드시나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나는 절밥도 안 먹어 하시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다 반대되는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듣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다 정말. 네. 죽지를 말아요. 저도 뭐 맞춘 건 아니지만은 또 같은 의견인 것 같아서 고인이 화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좀 매장을 했다, 이제 이런 의견인데요. 요즘에는 문화가 바뀌어서 화장을 많이 합니다. 매장 별로 안 좋아해. 자손들이 편하려고 어쩔 수 없이 화장했다면 이 고인을 잘 달래줄 수밖에 없어요. 왜? 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게임 끝입니다. 소송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일 깔끔한 정답인 것 같네요.